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해 부흥운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발해는 옛 고구려의 장수인 대조영이 698년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들을 규합하여 오늘날의 중국 길림성 도나시 부근의 동모산에 건국한 국가입니다. 이후 발해는 무왕, 문왕, 선왕 등 뛰어난 왕들의 치세하에 영토 확장 및 국가 발전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으로 불릴 정도로 매우 강성한 국가로 성장했죠. 하지만 당나라가 멸망한 뒤 중국 대륙은 5대 10국 시대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때 거란족의 야유라복이라는 인물이 부족을 통합한 뒤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해와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발해는 거란족의 요나라와 수십 년에 걸쳐 치열한 혈전을 벌이다가 926년 요나라의 대대적인 기습 침공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면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발해가 멸망한 뒤 발해의 유민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많은 수의 유민들이 고려, 돌궐, 일본 등으로 흩어졌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발해의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의 유민들을 데리고 고려로 투항한 사건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발해 유민들은 무려 200여 년 동안 요나라에 저항하며 활발한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부흥국이 건국되었는데 먼저 살펴볼 부흥국은 후발해입니다. 후발해를 어떤 인물이 세웠고 또 언제 건국되었는지에 대해 전해지는 자료가 없어서 이를 자세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발해가 멸망한 지 3년 뒤인 929년에 발해 사신이 중국의 후당에 방문한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후발해가 929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또한 후발해가 어디에서 건국되었는지도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해 옛 발해의 수도인 상경 용천부로 보는 설, 혹은 압록강 유역일 것으로 보는 설 등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후발해의 멸망 시점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할 또 다른 부흥국인 정한국에 흡수되었을 것이라는 설과 1114년까지 존속했을 것이라는 설 등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흥국은 정한국입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송사에 따르면 정한국은 열만화라는 인물이 옛 발해의 서쪽 변방에 세운 국가라고 하는데요. 정한국 역시 자료가 별로 없어서 언제 건국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 930년대 중반에 건국되었다는 설과 970년에 건국되었다는 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정한국과 중국의 송나라는 요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서로 활발히 교류했는데 970년 정한국의 왕 열만화가 여진의 사신을 통해 송나라에 글과 공물을 바쳤으며 몇 년 뒤에는 송나라의 2대 황제 태종이 정한국에 사람을 보내와 요나라를 협공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981년에는 정한국에서 다시 여진 사신을 통해 송나라에 글을 보내 송나라가 거란을 토벌하는 일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때 정한국에서 송나라에 보낸 표문에 정한국의 왕 이름이 갑자기 열만화가 아닌 오현명으로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970년과 981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정한국 내부에서 정권 교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오현명이 송나라에 보낸 글의 내용을 보면 본인을 고구려 옛 땅의 발해 유민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정한국이 고구려 발해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 발해 부흥국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한국은 요나라에 대항하기에는 매우 작은 소국이었고 985년에 이루어진 요나라 성종의 여진정벌 전후로 멸망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흥국은 흥묘국입니다. 흥묘국은 발해의 시조 대조영의 7대 손인 대연림이 1029년 요나라의 동경 요양부를 거점으로 세운 국가인데요. 대연림은 원래 요나라의 동경사리군 상온이라는 직위에 있던 인물이었는데 요나라의 극심한 경제적 수탈로 인해 당시 요동지방의 발해 유민들 사이에서 반요 감정이 높아지자 이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뒤 흥묘국을 건국하여 연호를 천경으로 전했습니다. 대연림은 건국 직후부터 고려에 사신을 보내 자신의 건국 사실을 알리며 구원병을 요청하는 등 고려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요나라에 대항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대연림의 구원 요청을 받은 고려 조정에서는 구원병 파견 여부를 두고 찬반이 갈리면서 격렬한 논쟁이 오고 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곽원이라는 자가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록강 동쪽을 지금까지 거란이 성을 소축해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기회를 엿보아 그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즉 대연림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요나라의 시선이 그것으로 집중된 틈을 노려 압록강 동쪽에 위치한 요나라의 성을 함락시켜 빼앗자는 것이었죠. 이후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고려 측은 군사를 보내 압록강 동쪽에 위치한 보조성을 공격했는데요. 하지만 고려군은 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요나라 측은 그해 10월 군사를 보내 흥룡국의 거점인 요양성 포위에 나섰는데 이에 흥룡국 측에서는 그해 12월 다시 고려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였지만 고려 측에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로도 흥룡국 측은 고려에 몇 차례 더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보내줄 것을 간청했지만 고려 측은 이를 모두 거절했고 결국 1030년 8월 25일 양상세라는 인물의 배신으로 요양성이 함락되면서 흥룡국은 건국된 지 1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욕이라는 인물의 부흥운동인데요. 고욕은 1115년 2월 시라 무렌강 상류의 요주에서 발해 유민들을 규합하여 거병한 뒤 스스로를 대왕으로 칭했는데 국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 그는 요나라의 진압군을 2차례나 막아내기도 하였으나 얼마 안가 요나라군에 의해 결국 진압되면서 그의 부흥운동은 5개월 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흥국은 대발해인데요. 대발해는 1116년 1월 고영창이라는 인물이 세운 국가입니다. 고영창은 원래 요나라의 관리였는데 어느 날 요동지방의 발해 유민들이 극심한 차별과 더불어 살해까지 당하는 것을 목격한 그는 요나라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발해 유민들을 규합하여 거병했고 이 주변 지역에서도 모두 호응하여 10일 만에 군사가 8,00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요나라의 동경 요양부로 쳐들어가 점령한 뒤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며 국호를 대발해, 연호를 윤기라고 하였습니다. 대발해는 요나라의 동경도 관하의 79주 중에 50주를 차지할 정도로 세력이 매우 강성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발해는 얼마 뒤 의외로 요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대발해의 황제 고영창은 건국 직후 당시 여진족을 통합하여 금나라를 건국한 아골타에게 사람을 보내 함께 요나라를 협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금나라 측은 오히려 그에게 요동에서 물러날 것과 황제의 칭호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요구해왔죠. 하지만 고영창은 당연히 이를 거절했고 금나라는 이를 빌미로 대발해를 공격하여 대발해의 거점인 동경성을 순식간에 함락시켜버렸습니다. 이에 고영창은 남은 군사 5,000명을 이끌고 피신하였으나 얼마 뒤 부하들의 배신으로 생포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대발해를 마지막으로 발해 부흥운동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